공부할 때 좌절감이나 열등감 없애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땐 즐겁게 힘들지 않고 공부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장씩 외우지 마. 하나만 외우면 돼. 쟤네 몇 장 외운 것 같은데. 세 장 외우고 하나 외우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이래도 돼요. 세 장을 뽑고 제일 만만한 거 한 장만 외우고 세 장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 이게 통문장인데 요거 영어 성경 잘 외우면 통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유명한 통역하시는 분이 영어로 한국말 듣고 그걸 미국 사람한테 본토인한테 직접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그 문형을 외워가지고 한대요.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시 통역을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문형을 외는데 이리즈 포트 용법을 알면은 거의 모든 대화를 통역할 수 있대요. 이리즈는 뭐예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It is important 뭐 이런다던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I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은 불가능하다, 무엇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해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해. 계속 외우고 있어. 외우면서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해. 자, 따라하세요. It is important.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important.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추가로 얘기하는 거. for 아무개. 자, 따라해서 for 아무개. 예. it is important for 아무개 to 동사. 이런 식으로 후속 처리하는 거예요. 중요해. 학생이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결론 때리고 부속 추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리즈 포트 용법으로 계속 쪼개고 나가면은 모든 표현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가장 미국 사람들도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 통역을 하는데 유료 통역하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번역 대학원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 교수님들은 국가원수 통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급에 비슷하게 가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즈 포트 용법이 제일 무난하고 말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리즈 어쩌고 이러고는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독일어처럼 독일어는 이렇게 뭐뭐 하니까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하여튼 잔대가리를 많이 머리를 굴린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성이 높죠. 근데 영어는 하기가 좋은 게 이리지 어쩌고 해. 그거는 이거야. 왜냐하면 그가 이거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to라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 목적, 도달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해. 그가 뭐뭐 하기까지. 근데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뭐 하는 거는 중요하다. 거꾸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을 하려면 뒤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 구조를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미국식으로 항상 해야 돼요. 중요해. 학생도 먹어야 돼. 중요해. 우리가 운동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리즈 포트 용법으로 맨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술술 나올 수가 있죠. 순서를 대충 맞추라는 거예요. 순서를.
예. 그러니까 어순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순은 그 사람들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영어를 다 공부하니까 외국어를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에 맞춰서 다른 언어가 어떻게 영어랑 다른가 이렇게 보면은 쉽게 국제인이 될 수 있고 국제인이 못 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한국말로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폴란드어 문법책. 그래가지고 폴란드어 문법책을 제가 샀거든요. 그 폴란드어 문법책을 보니까 한국말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려고 산 거지 그거 갖고 뭘 못 써요. 그러니까 폴란드어 문법책을 본다, 폴란드어를 본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폴란드어하고 영어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법이 알파벳을 쓰니까 비슷한지 얼마나 다른지. 폴란드어는 러시아랑 영국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보다는 영어 쪽에 더 가깝겠죠. 독일어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어는 독일어의 특성과 러시아의 특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학적으로 연구할 때는 이렇게 폴란드 문법책을 보는데 실제 폴란드어를 할 때는 영어를 끼고 해야지 폴란드 사람들 영어 다 하는데 예? 뭐 폴란드어를 배워. 영어를 다 하는데 폴란드 가보세요. 영어 다 쓰지. 못 사는 폴란드도 영어를 다 하는데 독일 애들이 영어를 못 하겠어요. 영어 다 쓰는데 지네들끼리 독일어를 쓰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외국어 같으면 독일 경찰도 영어로 물어보지 독일어로 안 물어봐요. 내가 차 타고 체코 국경에서 독일 국경으로 왔어. 독일 경찰이 저한테 대짜고짜 영어로 묻지 독일어 안 쓴단 말이에요. 예. 스위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다짜고짜 그냥 영어로만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 언어지. 영국이 세계 제패를 잡은 지 수백 년 동안 있다가 영국이 망할 때 미국이 그냥 다 접수를 해버렸어. 근데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달러를 전 세계 통용화폐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로 외국 활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달러 패권 때문에 영어가 세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력 세가지고 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망할 수는 있으나 미국이 세팅해 놓은 거는 망하기가 어려운 거야.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 제국은 망했어도 헬레니즘 문화권은 이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호모 헤테로이 그리스어 공부했죠? 그 모든 전문 용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다 학술 용어로. 그러면은 학자들은 옛날에 500년 이상 뭘 썼어? 그리스어로 썼잖아. 수학 천재 다 그리스 사람들 아니에요. 수학 천재들이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도 다 그리스어로 되는 거지. 수학 기호도 다 그리스 문자로 돼요. 람다다, 델타다 뭐 다 그것도 그리스 천재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그 흐름을 알면 돼요. 근데 흐름을 모르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 카피하면 되는데 자, 공부를 할 때 지치지 않는 법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 저 책만 공부하면은 대학을 다 붙더라 하는 책을 앞에 꽂아 놓으세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초등학교 공부는 하세요. 근데 이게 아니다. 저걸 공부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초등학교 공부하는데 저걸 못 풀면은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본 문제 있죠. 기본 예제 있죠. 연습 문제 있죠. 실전 문제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를 풀어요? 기초 문제를 푸는 거야. 공식하고 공식 외고 그 공식을 적용하는 기본 문제, 기초 문제. 아무나 다 푸는 거예요. 예? 2차 방정식, 뭐 근해 뭐 공식 뭐 이런 거 하면 뭐 그거를 살짝 설명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걸 맛보고 기본 예제로 들어가기 전에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초등학교 문제하고 똑같은데 그걸 고등학교 책이라고 왜 안 풀어? 나 같으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1, 2, 3학년 때 기본 문제 고등학교 고3 입시 뭐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이런 책의 기본 문제는 다 풀겠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내가 선생님이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거를 다 해놓고 너 영어 공부해라. 너 고등학교 거 풀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접근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접근을 잘못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으면 되는데 체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공부도 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체하지 않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부에 미친 듯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질러요. 그 뭐 전환길 선생님은 뭐 지금 뭐 난리친다며. 근데 그분이 일타 강사예요. 연봉 60억을 벌어. 역사 공부만 가리키는데 국영수가 아니라고요. 이건 비인기 과목이라고. 근데 60억을 번다고. 왜 그래요?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 한길 선생님만 생각이 되는 거야. 오직 한길. 예수님 믿게 돼 있어. 온리 원웨이. 그래서 한길이야 그냥. 근데 그 한길은 뭐냐면 강사님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 강사님들은 표정이 뭔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책을 안 볼 정도로 몰입력을 갖고 소리를 지르고 비주얼이 잘생긴 건 안 생긴 것인 것 간에 집중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모를 때는 고등학교 과정을 방학 때 수학 있죠? 수학이나 뭐 중요 과목. 그리고 변치 않는 과목이 있어. 고구려 신라 백제. 이건 안 변해.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건 안 변해. 바꿀 수가 없어. 영어 단어 안 변해. 수학 공식 시험 방식이 바뀌어도 안 변해요. 수학 공식은 바꿀 수가 없어. 에? 물리학, 과학 안 변해. 뭐만 변하냐? 사회 과목, 법이나 국가 시스템 이런 걸 좌파가 만들거나 그리고 이제 근세사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고구려사를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는 정치 권력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근대사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좌파 교사들이.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때 어느 정부가 정통성이냐 이런 거 갖고 이제 권력 싸움에 유리하니까 역사 과목 갖고 시비를 거는 건데 일단은 소리 지르고 집중을 하고 일타 강사 되시는 고등학교 과목을 초등학교 때 다 끝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일타 강사권은 4, 5, 6학년 때 되도록 4학년 때 다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스피킹을 잘하냐면 이분들이 지르는 소리만 들어도 외울 정도로 몰입도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서울대 나오신 공부 1등하고 올백 맞으신 분보다 가르치기를 더 잘하기 때문에 연봉 60억 받는 거예요. 100점을 다 맞아서 연봉 60억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는 시험 치는 학생하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잘 가르치죠. 그러면 서울대 1등이 아니에요. 거의. 아니라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 잘 가르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끼고 해야지 일타 강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을, 서울대 선생님들을 다 이긴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학벌 자체가 영향이 안 미쳐요. 그런 일타 강사들은. 레벨이 제일 꼭대기니까. 그러면 그 일타 강사는 고등학생이 보거나 재수생이 보는 게 아니야. 초등학생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강사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과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일타 강사하는 사람 거는 돈을 주고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워.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구경한 거는 영원히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암기한 영어 단어는 평생 기억나는 거야. 40이 넘어서 암기하죠. 까먹어요. 초등학교 10살 때 암기하죠. 평생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력이 좋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 과목을 다 외워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안 가르쳐요. 강좌에서. 그러니까 8, 90%는 다 먹고 들어가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초등학교 갔는데 지금 중1인데
겁이 안 난다 이거. 나는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이거를 밑에 걸 공부한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잘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니까 열등감이 안 생겨요. 열등감을 갖지 않으려면 다른 세월을 살아야 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든지 과거로 가면 열등감이 없어져요. 열등감은 뭐냐? 너 공부하지 마. 근데 이때부터 공부해. 시작. 옆에 가지고 했는데 넌 왜 틀렸어? 넌 왜 80점이야? 옆에 하고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넌 고등학교 2학년 똑같이 1년 공부했는데 왜 국사가 80점이야? 얘는 95점인데. 이럴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다른 때에 공부하는 게 좋다. 다른 때에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 오스트리아 가면은 오늘 찬양인도 저기 반주하신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께서 반주를 하신 거예요. 이런 헛간 같은 교회에 오시지 않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예? 서울 음대 나오고 독일에서 유명한 학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지휘자시란 말이에요. 유명 지휘자 중에 젊으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학생들만 뭐 이동규 목사님이 시키신다고 그래서 남자 인도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학생 오늘 다 빠졌어요. 예. 자, 일단은 유럽으로 이제 음악 유학을 많이 가거든. 근데 유럽의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른이 하는 거를 어릴 때 하면은 조금 실수를 해도 걔는 천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면은 똑같이 해도 얘는 10배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등감 자체가 아이한테 오지 못하게 해버려요. 특별히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어린애를 좋아해. 얘가 어릴 때 몇 살인데 벌써 베토벤을 쳐요? 얘가 몇 살인데 이걸 무지 강조해요. 근데 독일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도 결혼해서 유학 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오스트리아 쪽은 다 어린애 때 먼저 때린단 말이에요. 조기 영재교육, 음악교육 그런 게 좀 강조가 되죠. 비엔나 이런 데는. 그 왜 그래요? 천재를 고르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보셔야 돼. 아이들이 하면은 좌절감이 오죠. 1등이 안 되면 좌절감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이 들어가지고 좌절감 갖기 전에 미리 나이 들어서 할 걸 미리 땡겨서 해서 자기가 나이가 어릴 때 미리미리 경험해서 못해도 괜찮고 이건 취미야. 잘하면 천재 소리 듣고 해서 남는 장사란 말이야. 안 해도 괜찮고 했는데 못해도 정상이고 했는데 잘했는데 얜 천재네. 그러니까 비난받을 수 없게끔 시스템을 짜놓고 공부를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공부할 때 열등감을 근본적으로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반에서 키가 좀 컸던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키 크니까 농구해라 이래요. 그러면 난 농구를 안 해. 왜? 내가 슛을 하면 안 들어가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농구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잘하는 친구가 있어. 나보다 키가 작은데 슛하면 다 들어가. 근데 나는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안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그 이충희 감독이 슛도사였거든. 근데 그분이 학생들 가르치는 걸 보고 내가 농구 코치를 잘못 받았다는 걸 알았어. 공을 넣을 때 100% 들어가는 선수는 다리로 조절을 해서 넣지 팔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리로 다 넣는다는 거예요. 팔은 받침대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받침대. 그러니까 자기는 뭘로 넣었다는 거야. 다 두 다리로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슛도사가 된 거는 다리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짝 점프할 때 그것이 골로 조절까지 하는지 모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 감이 딱 오더라고. 그러니까 농구 천재한테 배우면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늙은 다음에 그걸 가르쳐주고 젊었을 때 안 가르쳐줘요.
젊었을 때 안 가르쳐 준다고. 왜냐하면 슛도사니까 이렇게 해서 손재주가 좋은 줄 알아. 근데 내가 손재주가 별로 없거든. 안 들어가. 다리로 넣는 거라는 거예요. 다리로 넣는 거예요. 농구는 다리 힘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보통 선동열 선수가 강속구를 던지니까 어깨가 좋습니다 이러죠. 감독이 됐을 때 선수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선동열 선수가. 손은요 흐느끼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강속구가 나서 배트가 부러질 정도로 센 공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체의 힘을 허리를 통해 튕기듯이 고무줄 튕기시면 손으로 튕기니까 배트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트를 부러뜨리는 강속구의 에너지는 손에서 나오지 않고 다리 힘이 공으로 전달만 하는 전선 역할과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늙어서 선수들 국가대표 지도하는 감독 됐을 때 그걸 언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언론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샀는데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 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시제도에서 모든 것을 다 선전수전 50년을 가르치신 분들이 말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 들으시면 안 되고 초등학교 2, 3, 4학년 때 들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요.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 미리 배우면은 농구 천재, 야구 천재, 국어 천재, 수학 천재, 물리 천재가 되겠지. 그래서 책을 못 볼 정도로 빨려 들어가게 소리치는 사람 거를 그 전공 강좌를 다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각 분야에 자기가 적성이 맞지 않더라도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왜? 흡입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과외를 못하면은 일타 강사 거를 초등학교 때 다 들어야 돼.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일타 강사 국영수 전과목 다 들어야 돼. 근데 일타 강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3명이야. 그러면 3명 거를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을 다 들어봐야 돼요. 물론 이거를 공교육하는 데선 싫어해요. 학교 교육에 충실해야지. 학교 교육에 못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60억을 버는 거지. 학교 교육은 하는 거고. 근데 학교 교육을 안 하잖아, 방학 때. 그러면 학교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걸 봐야지. 근데 인터넷으로 볼 때, 자, 따라하세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학원 끊으면 아무리 일타 강사를 해도 작심삼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동맹을 맺자. 따라하세요. 동맹을 맺자. 예, 그래 돈을 딱 걸어. 그래가지고 이거 친구하고 다 듣는 거 하루라도 빼지면은 이거 10만 원 못 찾아가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 들은 다음에 10만 원 찾기. 이런 식으로 인터넷 강좌도 전투적으로 들어야 돼. 뭔가 희생을 치르면서 거기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적극성이 생겨. 열등감만 피하면 안 돼. 적극성을 강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인데 뭘 강좌를 들을 때 야, 나한테 전화해줘. 난 늦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명이 같이 들어야 돼요. 서강대 공대 교수님이신데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자기가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성경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교수님들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는데도 서강대 교수님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관계에 묶이지 않으면 게을러서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업이 아닌데 하다가 그만두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관계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결성을 해서 그 빠지면은 불편함이 생기게 그걸 강제로 걸어놓고 하면은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교수라도. 그러니까 교수님은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싫어도 막 해요. 필요한 거 이거 해야겠다 이러면 목표 설정하고 싫어도 하게 해요. 싫어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수님도 다 그렇게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통뼈라고 지가 감동되는 대로 학원 그거 다닐 것 같아? 강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를 걸어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다니는 학원이 나은 거예요. 돈을 왜 내냐?
교사 강사들이 강의를 하니까 대가로 돈을 내냐? 아니에요. 돈을 내는 건 학생이 돈을 냈기 때문에 빼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돈 받지 않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손해를 안 보는데 모터로 가 이러면 좀 피곤하고 이러면 가기 싫다 이런 거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채찍을 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채찍을 때려줄 때 결국은 대학 입시를 할 때 보게 될 책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앞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앞에다 꽂아 놓고 2층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의 바이블을 꽂아 놓고 초등학교 1학년 책은 위에서 건지겠어. 왜? 바로 앞에 있는 게 생각이 날 테니까.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늘 생각은 고등학교 1학년 1차 함수를 내가 풀 거야. 사칙연산을 내가 이걸 해결하면 내가 1차 함수 저 문제 풀 거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차 함수 2차 방정식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묵사발을 내란 말이에요. 묵사발을 내는 좋은 방법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목별 1타 강사 거를 쭉 들으란 말이에요. 그 교민들이 대장금을 볼 때 미국에서 캐나다 교민들이 이거 한참 된 거밖에 난 몰라요. 대장금. 그 사극이잖아. 근데 고향에서 테레비 연속극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안 봐요. 한국말로 된 걸 더 좋아해 교민들이. 그러면 대장금을 보는데 이게 1편부터 수십 편까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매주마다 한 편씩 봐요. 밤새서 끝내. 밤새서 끝내는 거야. 저 저녁을 7시에 마쳤어. 저녁 식사에 마쳤어. 그러면 좀 소화시키고 뭐 소화시키는 음료수 좀 먹고 그다음에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난의 행군을 가는 거야. 대장금 1편부터 그냥 계속 그냥 연편으로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목표지향적으로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야. 내일은 없나니. 오늘 대장금 1편부터 20편까지 다 끝을 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다음 편 이 시간에 이러면 1초 후에 또 나와.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다음 편 이 시간에 없어. 1초 후에 다시 한번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비디오 편집을 해놨어. 교민들한테 마트에서 한인들 사가라고. 그러니까 고국 떠나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장사하니까 그 한국 드라마 더 재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 더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는 그냥 사극 드라마도 목숨 걸고 공부해요. 그러면은 대장금이 좋아, 1타 강사, 예상 문제 소리 지르고 영화 배우처럼 막 날뛰는 1타 강사가 더 재밌어. 1타 강사가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대학 가는데 도움을 주니까. 대장금 본다고 그게 입시제도에 나와? 기출문제에 안 나와. 그런데도 중종 때 유명한 여자 의사가 된 궁녀의 이야기가 그 실화거든요. 그러니까 입시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은 자기 입시와 관련됐는데 각 분야를 공부하는데 그거를 서머리를 해서 완결편이 되는 게 대학 입시예요. 초등학교 못해도 돼. 중학교 못해도 돼. 대학 입시 잘하면 걔는 다 묻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짜집기 할 필요도 없어. 소리를 질러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소리 지르는 게 하나의 드라마처럼 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구경거리인 거야. 내가 중학교 때 화학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어른 돼서 한 20년 전인가 우리 큰애한테 인터넷 인강으로 중학교 화학 이렇게 가르치는 걸 봤어. 야, 저렇게 잘 가르치네. 그러니까 뭐냐면 듣기만 하면 이해가 되고 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타 강사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유명 고등학교 나왔는데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어렵게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쏙쏙쏙쏙 들어가게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 유명한 사람 연봉 50억 넘는 사람은 쉽게 가르치면서 재밌게 가르치면서 외우게 해줘요. 근데 외우지 않았는데 외우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좋아했던 과목은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못하는 과목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는 그거는 잘 가르친 선생님한테 배운 파트는 그 잘했단 말이에요. 그 나는 수학에서 통계나 확률 싫어하고 삼각함수 싫어했던 기억이 나. 이과 수학에서 벡터는 싫어했어. 근데 미적분은 내가 100점에 맞아요, 항상. 그럼 미적분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나는 그 개념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미적분은 100점이야 다. 네. 그렇게 됐어요. 뭐 1, 2차 함수 방정식, 뭐 방정 뭐 다 100점이지. 그거는 뭔가 컨셉을 정확히 심어줘서 그걸 재미난 거야, 그거 할 때. 그 사람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타 강사가 60억 버는 동안 그러면은 유명한 그걸 돈 내고 보면은 빠지지 않겠죠. 근데 자기 혼자 보면은 아니 돈 냈으니까 보지 말자 이렇게도 된다고요. 근데 돈을 냈는데 이거를 빼먹으면은 너 얼마 손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고스톱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고스톱을 할 때 사람이 돈을 걸잖아요. 그럼 점당 10원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더라도 이게 정신을 다 정성을 다해서 고스톱을 쳐요. 점당 10원을 쳐도. 근데 이거 빼먹으면 10,000원씩 뺏기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벌금을 주는 거야. 내가 한 광자를 안 들으면 10,000원씩 20,000원을 줘야 돼. 그러면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지. 그리고 듣고 나서 듣기만 해. 그리고 외우지 않아. 강의했던 걸 서로 5분 안에 썸머리를 하라고 그러면은 5분 안에 막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걸고 개모임 비슷하게 인터넷 강좌를 하지 않으면 띵겨먹게 돼 있어요. 작심삼일. 그래서 싫은 거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싫거나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묶어버려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엄마를 낄 수는 없어요. 엄마는 다 큰 어른인데 뭐 엄마하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입시와 관련된 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아. 언니가 6학년이고 동생이 3학년이야. 초등학교. 근데 고등학교 국사래.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다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국사 그냥 하면 되지, 같이. 그렇잖아요. 예? 남는 거지. 남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박사학위 공부한다 생각하고 대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6년 앞에 거를 미리 지금 꽂아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평가에 영향을 안 받아. 왜냐하면 나는 목표가 친구들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도 그거는 그 사람 평가고 나는 이런 쪽으로 공부할 거예요. 요거 마치면 요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플랜이 있어야 돼. 상위 학교에서 플랜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타 강사를 구경하는 것은 그 분야가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을 경험했을 때 나의 반응으로 그 분야가 나에게 부르심이 있냐 없나를 알게 해주지 책을 갖다 놓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도 몰라. 그거는 그 친구가 그 분야를 공부해서 점수를 100점 맞은 거지 얘기한다고 그게 내 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가르치는데 잘 써머리를 해주시는 분이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게 좋아. 그러면은 적성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80%가. 그러니까 재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타 강사는 뭐를 하는 거냐면 종이하고 화약하고 그런 게 있어. 기름하고. 그럼 불꽃이 튀겨줄 때 그냥 크게 폭발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을 가스라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있는 데서 가스를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폭발이 안 돼. 그러면 다른 일타 강사를 이용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다니고. 근데 학교를 안 다녀. 그럼 나 같으면 일타 강사만 과목당 세 과목을 계속 하는데 그걸 강제로 듣겠네. 근데 요즘은요, 고등학교 과정이 어려워서요. 엄마 아빠가 들어도요, 외워야 돼요. 다 못 풀어요. 요즘요, 수학,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엄마 아빠들이요, 대학 나왔는데 못 풀어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실전 문제는 어려울지언정 그 원리와 기초와 기본 시스템에 중심되는 예제, 그 예제를 풀으면 여러 응용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중요 문제, 그걸 예제라고 그래요. 예제는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할 때 그 시스템인데 그 패턴을 외워야 되거든. 그럴 때 외워지게 가리키는 사람만 고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뭐니까 못 가잖아, 학원에. 그러면은 인터넷 유료 강의를 때리는데 그거를 유료 강의 때려놓으면 아예 돈 걸어놨으니까 언젠가 보겠지, 이러면 안 돼. 자, 따라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대장금 20편. 그 정신으로 그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한 6개월 과정을 인터넷 강좌를 끊었어. 그러면 언제 끝내야 돼? 그날 6개월치를 그날 밤새 새벽이 동틀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녁 먹고 아버지 어머니 좀 쉬셔야 되죠. 이제 주무셔야 되지. 그때 우리 학생들은 뭐해? 에너지가 넘치지.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6개월치의 일타 강사를 하루 밤새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얘기하는데 그거 끝내면 됐다 이러면 안 돼. 그 다음 거 20편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시반 강좌를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아셔야 돼. 그거를 가능하면 2분의 1 배속으로 돌려야 돼. 두 번째 들을 때는 느리게 돌리면서 그거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느리게 들으면서 느리게 듣는 소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외워야지. 듣고 따로 외우면 안 돼. 들으면서 외워야 돼. 그리고 큰 테레비에 그게 글씨가 보이죠. 그걸 왜 적으면서 왜? 그걸 보면서 왜지? 그리고 보면서 쓰면 돼요. 그러면은 보면 테레비 불안한 거 아니야? 이게 인터넷 화면이야. 그러면 쓰면서 외워. 그러면은 화면을 보면서 허공에다 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사한 과정은 어떻게 해? 일타 강사 거를 쫙 모아가지고 섞어서 하지 마. 한 강좌는 끝날 때, 전 과정을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영을 받아야 돼. 국사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수학의 영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냥 닮고 싶을 정도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룻밤에 끝내야 줘야 돼요. 그래야지 통합이 돼서 기억나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하면은 통합이 안 돼. 하루아침에 통합을 해. 그러니까 대장금을 띄엄띄엄 매일마다 1시간씩 본 사람하고 첫 변부터 끝변까지 한 번에 보면은 외워지지 않는데 흐름 자체를 한 번에 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적성을 분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공부하거나 매주 2시간씩 꾸준히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애는 그 흐름을 못 타. 그래서 인텐시브 코스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지금 7시간이에요. 7시간이면 제일 중요한 그 총론 강의 있죠? 예? 그거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9월부터는 총 정리죠. 총 정리만 보시면 돼. 초등학교 때. 총 정리는 세세한 걸 안 해. 중요한 걸 찝어주는 거예요. 총 정리를.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각 세부별로 하는 게 있죠.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다 하는데 새벽 4시까지 하루 밤에
끝내고 저녁 먹고 엄마 보고 빠이빠이 굿모닝 아니 굿나잇 이러고는 엄마를 아침에 굿모닝 할 때까지 고등학교 1, 2, 3학년 국사를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미흡해. 그러면 다음 날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행성 올빼미 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 형태가 있어. 독수리는 밤에 날아요, 안 날아요? 안 날아요. 올빼미가 날 때는 독수리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낮에만 활동해요. 그러니까 눈이 10.0이지. 빨리 봐도 뭐 토끼나 이런 걸 100km 위에서도 다 봐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좋은 거야. 독수리 눈이. 매의 눈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독수리처럼 하려면 어떻게 돼? 시작하면 어떻게 돼? 밥을 먹으면 안 돼. 자, 따라하세요. 요구르트. 유산균이 많아서 배설을 도와주되 영양분은 많이 든 음식, 액체 음식만 먹고 10시간 공부하고 그때 정식 식사를 할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새벽 5시부터 지금 오후 3시가 됐거든요. 넘었어. 4시 전에 이제 집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요 정도 굶는 거를 참아낼 수 있어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공부를 안 하면 때려치라고 전한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때려치라.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뭐 경상도건 제주도 말이건 일단은 10시간 하는데 나는 중간에 뭘 먹으면은 끊겨요, 흐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먹고 보통은 10시간 공부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예 공복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슬로우 푸드로 그것도 나는 터키식으로 뼈가 굵어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뭐예요? 칼슘이 많은 걸 먹어야 돼. 근데 칼슘이 많은 걸 먹는데 치즈를 먹어도 되고 멸치를 먹어도 되지만 칼슘은 요구르트에 많아. 우유를 먹어도 되지만 우유는 배변을 도와주지 않아. 우유를 숙성시킨 요구르트를 먹으면 칼슘도 있고 유산균도 많은 거야. 그래서 요구르트로 어떻게 배를 채워. 그래서 설사가 나게 할 정도로 해요. 그러면서 설사를 하면서 또 이 사람 소화기가 영양분은 또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으면서 대장증 갔을 때 배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라니까. 요구르트 설사를 일으키는 거. 예?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달라요. 동치미 국물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유산균 발효 액체를 먹으라고. 발효 액체. 잘 모르겠으면 터키식 음식이 있어. 터키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뼈가 제일 강도가 센 민족이야. 터키 사람은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먹어. 아침마다 치즈를 먹어. 아침마다 하여튼 칼슘이 들어가는 거를 먹는데 편하게 먹어요. 그리고 터키 사람은 터키 요리가 왜 좋냐면 서양 사람도 터키 음식을 다 좋아하고 동양 사람도 터키 가면 터키 음식에 이질감이 없어. 그러니까 터키는 동서양을 다 섞어 놓은 거야. 네. 근데 터키 요리는 5분이면 다 차려. 그건 쉬운 말로 요리 안 하고 먹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요구르트, 과일 그냥 먹는 거예요. 과일하고 요구르트를 막 먹는 거야. 그리고 뭐 잼 발라 먹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도 있는 식빵에다 뭐 발라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터키 블랙버스트는 5분 안에 다 차리기 때문에 뭐 지지고 볶고 이게 없어요. 근데 내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요구르트를 먹어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뼈의 강도가 제일 센 민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체중이 많은 거는 다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체중이 높은 거랑 뼈 강도가 튼튼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터키 아줌마들이 보통 남자 어른을 한 손으로 들어요. 그 정도로 통뼈야. 터키 여자한테 걸리면 큰일 나.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식생활이 그 정도로 뼈가 튼튼하게 도와주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뼈가 약해요. 여성들이. 남성들이
터키 남자보다 강골은 아니라고. 타고난 사람은 강골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식사가 부실해. 식사가 그렇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예, 뭐 더위를 참고 겨울을 견디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성장기니까 뼈가 자라는데 그 요구르트가 좋잖아요. 우유 속에 다 칼슘 덩어리인데 발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구르트는 우유는 상하면 버려야 되죠.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지나가도요 발효가 약간 더 돼서 이게 안전해요.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부패시키는 균을 자기네끼리 방어를 해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유 상한 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요구르트는 그렇게 흉측하게 상하는 거를 자체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르트는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더 안전한 우유는 요구르트, 덜 안전한 우유는 우유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튼튼해지죠. 근데 어떻게 해? 장을 텅 비게 해서 노폐물이 없어야지. 속이 텅 비었죠. 속이 텅 비었죠. 그럼 공부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위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래도 소장 대장이 텅 비어 있으면 공부가 잘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소장 대장이 똥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똥으로 꽉 차본 다음에 공부를 해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과학적으로 전부 검증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라가. 근데 그 방식을 따라가면 저 방식을 따라가. 내면적으로 열등감을 다 잡아 없애야 돼요. 다 잡아 없애야 된다고. 에?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되는 거야. 대학만 가면 되는 거야. 공부 필요 없어. 대학만 가면 돼. 그리고 공부 필요 없어. 박사학위 받으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묻질 않아요. 더 이상 안 물어봐. 그럼 지긋지긋한 공부 끝나죠? 자기가 대학 입시에 성공하고 박사학위 졸업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딱 걸고 하라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공부가 좋아, 이성교제가 좋아. 이성교제가 좋아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부터 이성을 밝히게 돼 있다고. 근데 이성을 밝히는 나이 동안 공부를 하는 거라, 이성에 끌리거나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게 너무 강할 때 가장 강력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7년 동안 연애해.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도 대학원 많이 다닙니다. 또 대학원 다니면서 사업을 차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대학교 4학년은 수업 일수나 교양 과목 막 나와. 그래서 자기가 사업하기가 불편해. 그리고 대학교는 선후배 관계로, 야, 너 선배한테 왜 인사 안 해? 왜 전화 안 해? 너 왜 카톡 안 받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학원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질 않아. 과목이 있으면 카톡방을 뭐 만든대요. 난 카톡 안 써. 근데 카톡방을 만든대. 그래서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고를 다 글로 교수님이 해주면 거기서 막 학생들끼리 어떻게 어디서 공부하실래요? 아, 저도 거기 스터디 카페 가서 거기서 레포트 같이 합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지향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너는 까로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시간도 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원 가서는 혼담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해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근데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연애하고 싶어. 근데 대학교 때는 국영수 갖고 목숨 걸다가 대학 들어왔기 때문에 좁아. 그래서 나는 4년제 대학 붙었으니까 미팅을 하면은 4년제 대학 다니는 애하고만 할래. 이러면서 자기가 학교 다니는 걸 벼슬로 알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사귀는 애들은 학벌을 보고 사랑을 해.
그래서 깨지고 상처를 받고 존심 상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외로우니까 사귀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혼돈 그 자체예요. 그냥 혼돈스러울 땐 연애를 하지 마. 대학교 때는 절대 연애하지 마. 에? 추석 귀경길이 많잖아. 그땐 귀경길 가지 마. 에? 뭐 상경길이 막혀 경부고속도로.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타지 마. 다 연애할 때는 연애하지 마세요. 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고 자기가 사업도 해보고 사업을 대학원 동안 이렇게 하다가 사업 경험을 느끼고 그 사업들과 연관된 연구소나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골라가면 훨씬 기업체에서 출세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취직하기 전에 사업을 안 해봤어.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어가잖아요. 치여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분야의 모든 것을 자기가 1인 사장으로서 1인 사업체를 경영해서 A부터 Z까지 다 해먹고 나서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분야의 인류 기업을 딱 지원하면은 걔는 총체적으로 총괄할 수가 있어. 전문가는 각 분야에 다 있어서 전문가는 앞으로는 회사들이 외주를 주지 직원을 개발하고 시키지 않아요. 그 분야에서 50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연구한 1인자들한테 외주를 주는 게 쉽지. 자기 신입사원을 공부시켜서 어떻게 그 분야의 1인자를 이겨요. 그러니까 외주를 준다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직원한테 개발팀 안 맡겨요. 외주를 준다고. 그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한테 물어보고 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짠다고요. 내부 직원한테 가르쳐주면은 회사 기밀을 세개하거나 배신을 때리고 지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직원을 믿어요, 안 믿어? 다 안 믿어요. 배신은 내부에서 한다는 걸 다 인사관리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해도 미리미리 다 해보려면 사업을 언제 해봐. 석박사 7년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 금지시켜. 미국 세관에 등록하면은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석박사를 미국에서 따면은 부모 재산 10억을 날려먹고 오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 되면 다행이지. 근데 대학 교수도 못 되고 논팽이로 노는 놈들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7년 동안 10억을 날리고 오는 거야. 박사 받아도 10억은 안 생겨요. 그거 썼으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할 줄 알아? 몰라요. 영어만 하는데 영어도 네이티브만큼 못해요.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잘한 애만큼 못하게 돼 있어. 박사학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전술 전략을 잘 짜야 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박사학위를 그러면 미국 박사 받아서 교수 자리 못 따가지고 노는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 그러니까 사업할 생각도 하면서 박사를 따고 해야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살긴 싫잖아. 그러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더라도 그 분야를 다 진두지휘를 할 만큼 배운 다음에 들어가면 회사의 CEO가 여러분한테 정권 위임을 딱 맡긴다고. 이 분야 팀장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팀원들 뽑는 것도 알아서 하세요. 팀장입니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딱 맡기면 기분이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분야를 다 아는 거지. 석박사 기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석박사 공부할 때 사업 등록증을 한다. 이런 거 안 말려요, 교수님이. 심지어 A 대학에서 주간대학원 다니고 B 대학은 야간대학원 다녀도 I don't care요. 대학교는 2개 이중 등록하면은 그 제재가 있어요. 대학교 입학은. 근데 대학원은 인터넷을 내가 찾는데 그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없어. 그리고 대학원을 2개 동시에 다니는 인간도 없어. 왜냐하면 돈 벌거나 야학을 해서 밤중에 돈 벌고 낮에는 대학원 다니고 이런 식의 바란스가 많기 때문에 대학원을 2군데 다니는 인간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대학원을 다니면 네 맘대로 살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전을 보고 사귀려고 오지 학벌을 보고 사귀려고 오는 대학교 1학년생하고는 다른 사람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 이 사람의 장래성을 보고 혼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연애를 하더라도 장래성이 보장된 사람이면 연애를 할 만한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가 좋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삼성이다 현대다 일 많이 시키지만은 월급 많이 주는데 가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 회사 식당에서 먹고 밤 11시에 집에 와야 돼요. 연애를 할 것 같아? 오후 주말에? 직장에 몰입이 됐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결혼하든지 직장을 의지해서 살다가 결혼하든지 이러지 자기 사업을 꿈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체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의 사고관점에 자기의 사업을 할 기능이나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좀 꿈을 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회사를 취직했으니 걔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경영학을 왜 공부했냐. 경영학을 하면서 어떻게 시험 때 아닐 때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려면 취직하면 안 돼. 저희 부모님은 생계가 넉넉하신 분이라 내가 생업으로 뭐 부양해드릴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다니면 학비는 주실 뿐이야. 저희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시니까 학비 내고 공부는 하는데 남는 시간에 내가 꼭 목사 될지도 모르고 선교사 될지도 모른다는 이게 허상이 자꾸만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믿고 그냥 신학교 가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난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목사를 된다는 이런 망상을 가지면 이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보자. 그러면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석사학위를 경영까지 하면은 더 좋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시간 날 때 내가 성경을 몽졸이 통째로 삶아먹어 외워보자.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운 거는 경영학 공부하는 석사 기간 동안 성경을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휴지같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하도 봐서. 4대선지서 뭐 12소선지서 그때 다 외웠지. 그땐 다 외웠어요 진짜. 글씨를 다. 지금은 그렇게 기억을 못해요. 왜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오바자서를 뭐 암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목회는 뭐냐면 성도님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설교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적으로 외우는 거랑 다른 거거든. 그렇지만 그땐 그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경영학을. 그러면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다 올해 일에 맞고 영어 공부하면서 유학 준비도 했어요. 왜? 내가 경제 경영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로 들어올 것까지 대비하면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경제학 석사 공부하는 거예요. 미국 유학 경제경영학 박사 준비하느라고 경영학 한 거예요. 미국 유학 준비하느라고 박사 준비 가려고 국내에서 석사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석사 다니면서 어떻게 해?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학 준비 따로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경을 해야겠어. 경제경영 때려치고 신학교를 간 거지.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는 거는 이게 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양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니면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분야 박사를 따는지도 석사를 하면서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감동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석사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다녔어. 근데 대학을 또 다닐 수가 없잖아. 4년이고 한 번 다니면 되지 대학을 8년 다닐 수 없어요. 2번. 그러기 때문에 2번 다니고 싶어? 그러면 대학을 바꾸지 말고 대학은 무슨 전공은 올해를 맞고 석사를 2년씩 2번을 하면 4년이면 대학 2개 졸업한 것보다 대학원 2개 졸업하면 더 알아줘요.
기본 지식이 아니라 이건 전공 지식으로 토론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더 알아준단 말이에요. 석사학위.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어. 근데 자기가 경제학을 공부해야겠어. 그러면은 경제학과를 다니지 마. 물론 좋은 거는 복수 전공을 해도 좋아. 예, 복수 전공해도 야. 근데 복수 전공하면 2과목만 할 수 있어. 대학교 때는 모든 걸 공부해야 돼. 5개 국어를 회화를 통달을 해야 돼. 그리고 뭣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컴퓨터도 다 배워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다 배우면서 전공 오래 일을 맞아야 돼. 컴퓨터 안 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컴퓨터 하지. 컴퓨터 다 해야 돼. 운전도 해야 돼. 사람이 멋있게 보이려면 클래식도 다 알아야 돼. 클래식 음악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뭐 모차르트 곡에 뭐 몇 번이 뭐고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을 대할 때 그걸 얘기해 주면서 릴렉스를 시켜주고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전공적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야. 실력을 키워야 돼. 두루두루 다 알아야 돼. 두루두루 다 알아놓고 석사학위를 어느 전공할지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복수 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 하나 하고 나머지는 모든 전공을 두루 살핀다고 하고 바쁘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복수 전공해도 좋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모든 과목은 포기하고 2전공만 하게 돼. 숙제가 오부지게 많어. 교수님들은 착각을 해. 이 학생은 4과목만 들을 거다라는 착각하는 듯이 숙제를 많이 내줘. 근데 모든 과목마다 레포트가 넘쳐나. 그러니까 복수 전공하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하나를 잘 정한 다음에 싫어도 일단 입학하면 끝까지 오래 일을 맡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대학원에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 가야지 이러면서 모든 걸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옵션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하는 게 낫지. 경제학을 쭉 한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경영학에 그 물에 그 밥이요. 그러니까 폭이 넓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잘 하셔야 돼. 시간을 아껴야 돼. 지금 결혼 전에는 자기를 발전시켜야 돼.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결혼할 때도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지 과거지향적으로 쟤는 대전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좋은 신랑감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연애하는 게 대학교 1학년이거든. 그러면 대전에서 유명한 대전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신랑감 된다는 게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야. 쟤는 수능을 몇 점 맞고 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는 쟤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과거지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도 다 속물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나 소고기 1등급이에요. 아니요 3등급 소고기예요. 정육점이 되는 거야. 인간 자체가. 넌 1등급 인생, 넌 3등급 인생. 과거지향적인 거야.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생들은 너 아니면 여자가 없냐? 너 아니면 남자가 없냐? 이러고 차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데이트가 가능한 것은 대학원 때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요. 대학교 3, 4학년 때는 지금 취직이나 대학원이라는 입시가 문이 있는 거야. 그것도 입시야. 취직 입시야. 대학원 입시야.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 아시겠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야. 현재 스코어 고졸이야. 대학교 3, 4학년이 현재 스코어 대학교 3, 4학년이 아니야. 고졸이라고요. 고졸. 왜 누굴 데이트를 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했는데 좀 더 공부하려는데 왜 공부를 하세요? 대학교 다닌 얘기 안 물어봐. 뭘 하려고 2년짜리 대학원에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아, 나는요 이쪽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여차하면 나 이쪽에 취직을 하거나 이 분야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기가 좋다고, 대학원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학벌 좋은 여학생한테도 대쉬하기가 좋다고. 나는 이렇게 포부가 이러니까 서울대 나온 여자라도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이 여자지만 서울대 나왔지만은 나보다 학벌 좋지만 나는 이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꿈이 있는 남자한테 결혼하지, 꿈이 없고 과거지향적으로 왕년에 내가 이런 남자 멋이 없어요 요즘. 내가 말이야 왕년에 우리 시골에서 한 주먹 했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서울대 나왔는데 돈은 요즘 잘 안 벌려. 이게 왕년 인생이에요 다. 그럼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되는 사람만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입사할 때도요 이 사람 학벌 안 봐요 잘 요즘. 이 사람이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잘 적응할 건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상사들이 인사 고과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어. 그랬는데 이걸 갖고 내가 얘를 어떻게 부려먹지? 요 생각으로만 접근하지. 얘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1등을 나온 애야. 하버드 박사고 서울대 입학한 애야. 그런데 내가 얘를 부려먹으려고 취직을 시키는 거지. 내가 얘를 좋은 자리를 취직시켜주기는 싫은 거예요. 얘를 취직시켜주면 아침부터 밤까지 얘를 부려먹어서 내가 사장단으로 승진할 때 유리한 애가 지금 대리로 오냐. 그럼 내가 상무나 전무에서 내가 부사장으로 될 수 있어. 근데 얘가 서울대 하버드 나왔어. 근데 내가 부장이나 전무나 상무에서 사장으로 승진이 안 돼. 그럼 하버드 박사 딴 놈을 내가 왜 취직시켜?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데. 이렇게 다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 취직을 시킬 때는 얘가 대리 신입 자원에서 조금 있으면 대리가 되죠. 근데 대리가 되면은 실제 막 부려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얘를 하버드 나온 애를 부려먹어서 내가 지금 사장단으로 승진이 될 건가를 보고 찍는단 말이에요. 물론 회장님도 거기 오지. 그러면 회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이게 밑에 있는 사장들도 점수를 낸단 말이에요. 인사부 과장도 점수를 낸다. 그러면은 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뽑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얘가 거길 나왔는데 나한테 내 인생에 내가 출세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래지? 이렇게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면 그 인사과장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예? 예? 좋은 학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정성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그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이 꿈에 부풀어 있는 모습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기가 죽어 있는데 결혼할 여학생이나 취직을 시켜줄 사장단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꿈에 부풀 줄 않았는데. 꿈에 부푼 상태에서 연애할 때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컨디션 안 좋아서 지방대로 내려왔어. 이렇게 기가 죽은 상태에서 매력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자기가 기가 죽고 자기 인생에 마음이 안 들어. 그때는 어떻게 연애하지 말라고. 상대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뭐예요? 지방대학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연애도 금지한다고요? 목사님 너무 잔인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지방대학을 왔어. 근데 엄마는 서울에 살아. 아빠도 서울에. 동생 다 저기 수도권에서 대학 다녀. 경기도 내에서 다 좋은 대학 다녀. 근데 자기는 경기도에서 유배지로 와가지고 경남이나 전남에 있어. 이때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 열등감을 극복할 정도가 돼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꿈을 다시 다지고 도전을 할 때 그때 연애를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결혼에 대한 포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죽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는 성인군자를 만난 경우에는 사랑 안 해줘. 기가 죽은 거야.
그 못난 인생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은 그건 10,000,000,000 확률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청년 때는 꿈과 소망과 그런 거에 기뻐서 미래가 아직 안 왔지만 난 미래가 있어 이러면서 막 꿈에 부풀어 있으면 고등학교 나온 남자라도 시집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남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 농대를 다니는 학생이야. 근데 푹 기가 죽어 있어. 나 서울 의대 가려고 그랬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농대 왔어. 아니 국내 최고 명문대학도 아닌데 왜 기가 죽었어? 그런 남자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딱 볼 때.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주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그거를 받아주고 약간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여자 심리의 80%거든. 근데 여자가 막 야 나하고 연애하자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숙기가 없어 이런 여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주소권을 가지려고 그래도 남자애가 기가 죽으면은 어떻게 연애가 성사가 안 되는 거야. 에? 아시겠어? 아니 그럴 리가요. 여자가 와일드하게 리더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야. 에?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자신감이니까 막 이러고 이런 상태에서 연애를 해야지 남자도 행복하고 여자도 어필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한테도. 참 거룩한 예배당에서 연애 강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애에 유리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도 제철이고 사과도 제철에 따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제철 익지도 않았는데 복숭아 따면 그건 마트에서 팔려요? 안 팔리지. 과일도 다 출하하는 계절이 다른 거예요. 다. 연애할 때도요. 출하 계절이 있어. 남자로 출하되는 계절, 여자로 출하되는 계절이 있어. 그 시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학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업이 비즈니스 성공에 도움이 되게 이게 융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부가 결혼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결혼을 도와줄 수 있는 시즌으로 연애를 해야 된다. 연애도 학업하고 병행을 해야 되고 학업만 병행하면 안 돼.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 꿈에 부풀러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배울 수 있으니 자 따라서 나는 뭐든지 배울 수 있으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난 뭐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학위를 남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로 빨리 좋은 학위를 따든지 빨리 따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가를 받지 않을 위치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위를 따가지고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좋은 학위를 따면 더 이상 학벌 갖고 공부 갖고 여러분을 평가지를 못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사업하고 돈 벌고 연애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학벌 따는 게 아니고 학벌은 어느 정도 따잖아요. 그리고 학벌이 좋진 않잖아. 그럼 여러 분야를 다 두루두루 섭렵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학벌로 평가를 안 하는 지경이 돼요. 그때까지는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희대 나왔어. 근데 서울대 경제과 나온 사람한테 비교가 돼서 내가 눌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공부 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어.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를 학벌 갖고 평가지를 함부로 못하는 레벨까지 돼. 그러면은 공부를 그만둬도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조금 다르게 더 높이 해야 돼요. 왜? 내가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어. 내가 연애를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약간 더 공부를 해줘야 학벌 갖고 시비를 걸거나 이러질 않아. 어느 정도 학벌을 갖고 나서 돈을 못 벌면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저 사람은 학자적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서 자유하게 해서 돈을 못 벌더라도 생업만 하고 즐겁게 돈 벌고 즐겁게 돈 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영역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 꼬시려고 그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벌 갖고 무시를 안 당하면은 그게 성공을 한 거지. 학벌 갖고 여자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바보예요. 학벌 갖고 여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학벌 갖고 불량한 남자를 걸을 뿐인 거지. 절대 학벌 갖고 좋은 장가를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많으면 사기꾼이 많이 붙고 돈이 많으면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많다는 건 내가 사회의 괴롭힘을 안 당하고 덜 괴롭힘을 당하려고 자유를 확보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면 아깝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들볶이기 싫어가지고 방어 기제로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자기가 사회 분야의 모든 것을 알아서 자기가 싫어하는 직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대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어. 근데 아는 분야가 몇 개가 없어.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그 분야에서 사는 거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연애하면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유학 준비를 하는 거야. 또 국내에서 대학원을 계속 다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독학을 하고 있었어요. 경영학 석사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거 다 고대 언어예요. 3000년, 2000년 전에 쓰던 언어를 내가 이게 경영학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쪽으로 꽂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 신학자가 아닌데 왜 그러지? 공부를 더 해보자.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도움되고 회사 취직하는데 도움되는 석사를 따보자. 그리고 이 석사는 살아가는데 사업하는데 취직하는데 도움만 될 뿐 아니라 미국 유학 갈 때 유리한 전공들이 있다고. 그럴 때 나는 경영학 석사를 받으면 다른 전공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갈 때도 좋고 취직할 때도 좋고 대학원 다닐 때도 좋은 거고 그리고 목사가 되더라도 경영학 석사가 있는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는 거를 딱 정해가지고 디딤돌로 어느 쪽으로 튈지 재보는 거예요. 대학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석사를 따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죠. 그러면은 다니기 싫어도 다니든지 다니기 싫으면 딴 회사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직장 때려치고 석사학위 공부해요. 이러면은 직장에서 적응 못해서 지금 직장 때려치고 석사로 튀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석사 끝나고 나서 직장 취직하다가 직장 때려치고 박사를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쟤는 직장에 적응 못하고 박사를 한다 생각 안 해. 쟤는 박사학위에 소명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박사학위까지 최고 전문가 학위를 따려고 지금 직장 때려친 걸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명예가 유지돼. 학사 그만두고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면 석사 가야죠. 별 수 있어? 나이가 젊은데 석사하는 게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야를 다른 데로 옮기는데 내가 다른 전공하고 싶어. 영어를 잘하면은 다른 대학원 갈 수 있다고. 근데 석사학위가 없어. 못 가요. 다른 직장을 가는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게 수백만 원 벌다가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되는 돈만 내고 공부만 하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일단 직장에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박사를 딴다면 때려칠 수는 있는데 박사가 아닌 석사를 따려고 직장 수백만 원 월급 받는 걸 포기하고 가려니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 심리 현상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더라도 돈은 못 벌어도 내가 박사라는 명예라도 얻고 만약에 이거 박사 졸업이 되면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박사님 소리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몇백만 원 안 받아도 돼. 나 박사할 거야. 이럴 때 폼나게 때려치는 게 가능해. 근데 석사학위가 없는 놈은 이거 폼나게 못 때려쳐. 이 심리 상태의 미묘한 것을 여러분은 몰라. 이런 걸 다 고치해 줘야 돼.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걸 신경을 바쁘시면 다 못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0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위원장 자리 가고 이럴 때는 학위가 있어야 되거든. 백으로 되는 것도요. 장자리 갈 때는 안 통해요. 학위가 받쳐주는 사람만 백을 쓰는 거지. 학위가 없는 인간한테 백을 쓰면은 감사 당할 수가 있어. 조사 나올 수가 있어. 얘는 학벌이 없는 애인데 그 자리엔 박사들이 가는 자리인데 예산 결의권하고 인사 결재권이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 대학만 나온 사람인데 거기 앉혔어? 누구 백으로 앉은 거야? 이렇게 봐요. 다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직사회에 가더라도 다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백을 이용해도 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죠. 권력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나올 때까지 저주를 받고 나온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물고 뜯고 씹어요. 굉장히 명예에 타격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필요로 해. 근데 뭐 안 치려고 그러는데 학벌이 안 딸려. 그러면 자르게 돼 있어요. 뭐 봐줄 수가 없어. 괜히 자기가 구설수에 올라. 그래서 유능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도와주기 편안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박사 가운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것들이 대학교 1, 2학년 가가지고 철없을 때 연애질하고 그런다고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한테 헌신하지 과거지향적으로 유치원 어느 명문 유치원 나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에?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좋게 봐. 그런 사람은 수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미래성을 보고 사랑에 움트는 게 결혼 정년기의 정상 인간들인 거예요. 결혼할 정년기에는 누구한테 사랑에 빠지냐?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 에? 뭐든지 무능한데 챙겨줘.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콩깍지가 씌운 거고 그거 오래 못 가요. 부모도요. 자식이 무능하면 짜증나면서 억지로 키우는 거야. 근데 결혼한 배필감이 50년 평생을 억지로 참아주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참아주고 돈 못 벌어와도 봐주고 이럴 것 같아? 그거는 결혼식 전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죄책감이 있어서 책임지려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사람은.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성관계를 하시면은 묶이는 경우가 생겨. 왜냐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하면은 난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두루두루 사귀어야지 누구랑 이렇게 성관계를 딱 까져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청년들이? 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도 그거를 요구하세요. 근데 어떻게? 아니 자기하고 미래 지향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어떻게?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눈이 맞은 거야. 회사에서 불륜관계가 그렇게 많아요. 불륜관계가 회사에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회사 직원끼리도 많고요. 사무실 직원끼리 이렇게 눈 맞으면은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은밀하게 뭐 문자 주고 뭐 이래가지고 불륜관계로 원로 해버리는데 불륜관계가 있는지 가족들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한 번 잘못해서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그건 물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건. 물건은 반품이 되지만 사람은 반품이 안 돼. 아시겠어? 그러기 때문에 두루두루 많이 좋아하는 게 좋아. 그리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겠어요. 대학생인데 성욕이 너무 세게 느껴져서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러한
청년의 정욕이 있을 수가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러면 어떻게? 100년 전에 죽은 멋진 영화배우 사진을 보고 애정 욕구가 다른 인간한테 분산되게 해. 1940년대 흑백 영화 시대 뭐 영화 배우든지 모델이든 보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분산시켜야지. 안 그러잖아. 계속 한 명만 보잖아. 그러면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게다가 계속 같은 회사 출근하죠. 계속 같은 클래스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설명이 될 지경으로 청년의 정열은 센 거예요. 이거는 사고를 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성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사고가 안 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고를 치고 사고가 날 걸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학생은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륜관계가 안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쳐요. 근데 불륜관계가 날 수 있는 거를 미리 다 경우의 수를 조심하고 있으면 결혼식 전까지 불륜관계가 안 생긴다고요. 어? 네.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5분 안에 끝내는데 예. 이제 방송을 꺼도 돼. God bless you. 인터넷. 예. 19금 비슷한 거를 5분 하고는 끝내야 되니까 방송 꺼야 돼.